고시촌의 작은 단칸방. 72세 이정우 할아버지는 이곳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뒤 자녀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지만 노후의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고령화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노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멋진 인생을 보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줄어드는 연금으로는 간병인이나 요양원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간병인을 고용하려면 한 달에 평균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요양원에 입소하는 경우 매달 1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모와 함께 사는 성인 자녀가 부담감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정우 할아버지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을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도 노후를 준비하는 기막힌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세요. 저는 이정우라고 합니다. 올해로 72세가 되었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5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젊을 때는 참 바쁘게 살았지요. 직장에서도 성실히 일했고 아내와 함께 자녀 둘을 키우느라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내도 없고 자녀들도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나니 집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민영이는 교사로 일하며 바쁜 하루를 보냅니다. 자주 연락은 못하지만 가끔씩 찾아오면 참 고맙고 기특합니다. 준석이는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어린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도 자기들만의 삶이 있으니 제가 의지하려고 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민영이나 준석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제 힘으로 살아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연금도 있고 생활비는 아끼면 되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 체력이 점점 떨어지고 집안일도 예전처럼 빠르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시장을 한번 다녀오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쉬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나가는 비용은 많아지고 제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은 늘어만 갔습니다. 가끔씩 몸이 아플 때는 병원에 갈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에 가서 대기하는 것도 힘들고 치료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는 더 지쳐버리곤 했지요. 이런 날들이 반복되면서 혼자 산다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민영이나 준석에게 부탁할까도 했지만 바쁜 그들의 생활을 알기에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아파트 단지 앞에 작은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물건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고 땀이 비 오듯 쏟아지더군요. 그날 마트를 운영하는 김도훈이라는 젊은 친구가 저를 보고 엘리베이터까지 물건을 가져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었지요. 그 후로 마트를 갈 때마다 김도훈과 그의 아내 최은지를 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 젊은 부부는 딸을 키우며 마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더군요. 두 사람이 같이 일하고도 형편이 빠듯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와 이 부부가 서로 도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제가 민영이네 집에 머물게 된 첫날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민영이와 사위의 모습을 보고 저는 괜히 방 안에만 머물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저 때문에 불편한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 방 밖으로 나가는 게 꺼려졌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에도 민영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방에서 드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민영이의 배려라는 걸 알면서도 어쩐지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짐이 되는 건가? 민영이네 집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질 즈음
사위와의 작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저는 손녀에게 민영이 어렸을 적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는데 사위가 퇴근 후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텔레비전 볼륨을 좀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곧 볼륨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정말로 환영받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준석이네 집으로 옮겼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준석이는 저를 위해 안락한 방을 준비해 주었지만 늘 바쁘고 지쳐 있었습니다. 하루는 준석이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괜찮은데 준석이가 요즘 피곤해 하더라고요. 제가 뭘 도와드리면 좋을지 몰라서요. 그 말이 제게는 그저 미안함으로 들렸습니다. 준석이와 그의 아내가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아닌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자녀들의 도움으로 6달을 보냈지만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몸이 조금 회복되자마자 저는 서둘러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정말로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남은 후유증 때문에 가까운 시장에 다녀오는 것조차 큰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간신히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다시 병원 신세를 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병인을 고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간병인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제 연금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민영이와 준석이가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지만 자녀들에게 또다시 부담을 준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게다가 간병인들이 오래 머무르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늘 소박한 식사만 했는데 간병인들은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르신, 여기 식사가 너무 간단해요 라며 며칠을 채우지 못하고 떠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간병인 소개소에서도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쯤 되니 요양원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 생활은 저에게 또 다른 문제를 안겨줄 것 같았습니다. 집단 생활은 제 성격에 맞지 않을 게 분명했고 요양원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마치 제 삶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비용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제 연금으로는 저렴한 요양원조차 부담스러웠고 민영이와 준석이가 또 나서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더 괴롭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립적인 삶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이대로 계속 자녀들에게 기대야 하는 걸까? 스스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정말로 요양원에 들어가야 하는 걸까? 이런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을 보러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작은 마트에 갔는데 김도훈이 저를 보더니 어르신, 물건이 무거워 보이는데 제가 집까지 들어다 드릴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했지만 도훈이의 성실한 모습이 고맙고 믿음직해서 부탁하게 됐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 도훈이가 어려운 형편에도 열심히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훈이는 부인 최은지와 함께 일을 하는데 딸도 어리다 보니 참 힘든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 마트를 갈 때마다 도훈이와 은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도훈이는 늘 밝은 얼굴로 저를 맞이했고 은지는 뒤에서 열심히 물건을 정리하며 고객들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과 자주 마주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도훈이와 은지가 참 착한 사람들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지요. 어느 날 도훈이가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장사가 잘 안 돼서 걱정이 많습니다. 가게를 더 잘 운영하려면 아이를 봐줄 사람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해서 부부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도훈이와 은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쪽이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경제적 어려움과 홀로 지내는 고단함 속에서 비슷한 막막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누워서 도훈이와 은지의 이야기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나도 힘들고 이 사람들도 힘들고 그런데 혹시 우리 서로 도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곧장 다음 날 마트로 갔습니다. 도훈이를 불러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도훈이와 은지가 제 이야기를 듣고 난 뒤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매일 한두 시간만 제 집에 와서 간단한 집안일과 두 끼 식사만 도와주신다면 제가 매달 5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도훈이와 은지는 잠시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도와드리는 건 괜찮은데 돈을 받는 건 좀 민망하네요. 하지만 저는 계속 부탁했습니다. 제게도 이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분이 조금만 시간을 내주시면 저도 덜 힘들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도훈이와 은지는 제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후 도훈이와 은지는 하루에 2번씩 제 집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은지가 와서 집을 정리하고 점심을 준비해 주었고 저녁에는 도훈이가 와서 간단한 식사를 차려 주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바쁜 중에도 정성을 다해 저를 도왔습니다. 저는 이 젊은 부부가 이렇게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들임을 새삼 느끼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도훈이와 은지가 도움을 주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저 스스로도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자연스럽게 가족 같은 관계로 발전해 갔습니다. 도훈이와 은지와의 대화는 항상 따뜻했습니다. 은지는 늘 저를 살뜰히 챙겼고 도훈이는 제가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는 걸 보면 언제나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은지가 시장에서 돌아오면서 남편과 다퉜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아버님, 저희 남편이 요즘 너무 예민해서 제가 딸에게 과일 하나를 사준 걸로도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사실 저희 형편이 점점 더 빠듯해져서 그럴 거예요. 은지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훈이와 은지는 참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고민을 듣고 난 뒤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내 생활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 젊은 부부도 경제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도훈이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훈아, 너희 가게 운영은 어때? 요즘에도 힘든가? 도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어르신, 요즘 장사가 잘 안 돼서 고민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아요. 저는 도훈이의 답답한 표정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훈아, 내가 너희를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너희가 나를 좀 도와준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도훈이는 제 말을 듣고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저희를 도와주신다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요즘 혼자
사는 게 점점 힘들어져서 그런데 너희가 매일 2끼 정도만 준비해 주고 집안일을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너희에게 매달 50만 원 정도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너희에게 작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구나. 도훈이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저희를 그렇게 도와주실 필요는 없어요. 저희가 그냥 도와드리는 건데 돈까지 받으면 민망할 것 같아요. 저는 진지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훈아, 너희가 날 도와주는 건 정말 고마운 일이지만 나도 너희를 돕고 싶어. 이렇게 서로 돕는 관계가 된다면 우리 모두에게 더 좋지 않을까? 그때 은지가 옆에서 말을 보탰습니다. 아버님 말씀처럼 저희가 서로 도울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남편과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저희가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은지의 걱정을 듣고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은지는 오전에 제 집에 와서 간단히 집안을 정리하고 점심을 준비해 주기로 했습니다. 도훈이는 저녁에 와서 식사를 차리고 필요한 물건을 챙겨주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역할을 명확히 정해두니 불필요한 혼란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제안했습니다. 도훈아, 나도 너희 가게를 도울 수 있다면 좋겠어. 전단지를 만들거나 가끔 장 보는 걸 도와주는 건 어떻겠니? 도훈이는 어르신, 그건 저희가 해드려야 할 일인데요. 라며 머뭇거렸지만 결국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계획이 구체화되고 실행되면서 저는 내 생활에 안정감이 생겼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도훈이와 은지도 서로의 삶을 조금 더 여유롭게 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는 작은 계획에서 시작했지만 그것이 가져다주는 변화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도훈이와 은지가 제안을 받아들인 뒤로 우리의 생활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시간을 내어 제 집을 찾아와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속했던 대로 간단한 집안일과 2끼 식사를 준비해 주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 서로 조금씩 배려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은지는 아침마다 집에 와서 깨끗하게 집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준비하면서 항상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물어보곤 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괜찮으세요? 혹시 더 드시고 싶은 건 없으세요? 이런 말 한마디에 마음이 참 따뜻해지더군요. 도훈이는 저녁에 와서 집안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챙겨줬습니다. 이들이 도와주면서 저는 오랜만에 생활에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도훈이와 은지에게도 이 일이 단순한 도움 이상의 의미가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늘 밝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고 가끔은 그들끼리의 고민을 저에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가게 운영이 힘들 때도 있었고 딸아이를 돌보느라 피곤해할 때도 있었지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조언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도훈이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혹시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 도훈이와 은지 덕분에 요즘 생활이 정말 편해졌어. 그런데 혹시 내가 도훈이네 가게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네. 그 말에 도훈이는 깜짝 놀라며 어르신께서요, 어떻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요즘 집에만 있다 보니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했어. 가게 전단지를 만들거나 가끔 가게 홍보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침내 도훈이는 처음엔 민망하다며 됐다고 했지만 제 진심을 알고 나서는 고맙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도훈이네 가게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생활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게의 일을 조금씩 돕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가 생겼고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도훈이와 은지에게도 제가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뿌듯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동시에 정서적으로도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도훈이와 은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성실히 도와주니 정말 고마워.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해주면 좋겠는데 내가 너희를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은지는 머뭇거리더니 저희는 지금도 충분히 감사해요. 그런데 가끔 아이를 돌볼 사람이 필요해서 그게 조금 어려운 점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뭔가 더 도울 방법이 없을까 싶었지요. 저는 잠시 고민한 뒤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가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시간 날 때마다 아이를 봐주는 건 어때? 은지는 깜짝 놀라며 어르신 괜찮으시겠어요? 하고 물었고 도훈이도 정말 그게 가능하시겠어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요즘은 나도 시간이 많고 너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기쁠 것 같아. 그날 이후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가끔 아이를 돌봐주고 도훈이와 은지는 계속 제 생활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서로가 조금씩 역할을 나누고 함께 노력하면서 우리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단순히 도움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 서로의 삶에 깊이 스며드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도훈이와 은지와의 새로운 계획이 실행되면서 저는 점점 더 삶에 활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은지가 오면 집안이 정리되는 소리와 함께 따뜻한 음식 냄새가 퍼졌고 저녁이면 도훈이가 반갑게 인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준비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 저는 다시금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 안에 남아있던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과연 이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내가 더 나이가 들어 도훈이와 은지에게 부담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생각은 종종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는 도훈이와 은지를 불러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아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훈이, 은지, 지금 너희가 나를 도와주고 나는 너희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하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더 자주 아프거나 너희에게 더 큰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 그런 상황이 오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 말을 듣고 은지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금도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가 함께하면서 생기는 문제는 그때그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도훈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어르신, 저희는 이렇게 지내는 게 정말 좋아요. 저희도 어르신 덕분에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대답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대화를 마친 뒤 저는 스스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자. 대신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을 더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을 생각하자. 그래서 다음 날 도훈이를 다시 불러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도와주고 있으니 앞으로는 이 관계를 더 튼튼하게 만들 방법을 생각해보자. 도훈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떤 방법이요?
저는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돕는 것도 좋지만 너희가 나에게 하는 도움을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면 어떨까? 예를 들면 매달 내가 필요한 일을 미리 정하고 그걸 너희가 처리해 주는 방식으로 말이야. 도훈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어르신 그건 괜찮은 생각 같아요. 그러면 서로 더 계획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달 동안 필요한 일을 미리 정하고 일정표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은지가 한 달에 한 번 대청소를 하고 도훈이는 매주 시장에서 장을 봐주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 계획은 우리의 관계를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나 불안함을 느끼지 않았고, 도훈이와 은지도 저를 돕는 일이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다가오게 되었지요. 무엇보다도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도훈이와 은지에게 또 하나의 제안을 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나를 도와주니 정말 고마워. 그래서 내가 연말에 작은 보너스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니? 은지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런 건 저희가 받을 수 없어요. 저희가 도와드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모를 거야. 이건 너희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니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아줘. 도훈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관계는 단순히 도움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서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동반자 같은 관계로 변해갔습니다. 도훈이와 은지와 함께하는 생활이 계속되면서 저는 제 자신이 점점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저는 무언가를 잃고 있다는 불안감과 자립에 대한 자존심 사이에서 갈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는 고집은 강했지만 실질적으로 제 힘만으로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현실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훈이와 은지와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일방적인 도움에 그치지 않고 서로가 필요를 채우고 삶을 나눌 수 있는 방식이라면 그건 오히려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지가 아침에 집에 와서 부엌을 정리하며 아버님, 오늘은 따뜻한 국을 끓였어요 라고 말할 때 저는 오랜만에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도훈이가 저녁에 와서 아버님, 혹시 다음 주에 필요한 물건이 있으시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저는 마음 한구석이 든든해졌습니다. 저를 도와주면서도 자신들의 삶에 활력을 더해가는 도훈이와 은지의 모습을 보며 저 역시 그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습니다. 한 번은 도훈이가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을 때 저는 그들에게 작은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도훈아, 가게 물건에 대한 홍보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 할인, 이벤트 같은 걸 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말이야. 그 제안을 들은 도훈이는 바로 실행에 옮겼고 가게는 점점 활기를 되찾아 갔습니다. 저도 이 관계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은지가 이야기했던 너그럽고 따뜻한 태도는 저 스스로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법이나 서로의 필요를 알아보는 법 같은 것들을 다시금 배우게 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열려있는 사람이 되었고 혼자일 때는 느끼지 못했던 삶의 기쁨을 새롭게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단지 제가 느끼는 감정적인 것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 몸 상태도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도훈이와 은지가 도와주기 시작했을 때 저는 다리 통증 때문에 걷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은지가 권한 스트레칭 방법을 매일 따라하고 도훈이가 챙겨준 건강식을 꾸준히 먹으면서 제 체력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시장까지 걸어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별로 힘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로 나아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제 모습을 도훈이와 은지에게도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은지가 저를 보며 아버님 요즘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 덕분이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빨리 나아질 수 없었을 거야. 도훈이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희도 아버님 덕분에 가게가 더 잘 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작은 변화들은 단순히 제 건강이나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삶의 활력을 찾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제 삶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제 삶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도훈이와 은지는 단순히 저를 돕는 젊은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희 가족이 되었고 삶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동시에 그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기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훈이가 저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일이 하나 있는데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도훈아, 말해봐.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줄게. 도훈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가게를 조금 확장하고 싶은데 자금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은지도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한 뒤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게 얼마나 큰 도움을 줬는지, 아니,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좋겠구나. 내가 가진 작은 저축이 있는데 그걸 너희에게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보태주면 어떨까? 도훈이는 깜짝 놀라며 어르신, 정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 후로 도훈이와 은지는 가게를 조금씩 확장했고 장사도 점점 더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성공을 보며 스스로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가게에서 일하는 두 사람의 표정에는 더 이상 걱정이 아닌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딸도 더 밝아졌고 가게에는 언제나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넘쳤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혼잣말처럼 생각했습니다. 내가 처음 이 모든 일을 시작할 때는 단지 내 삶을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만들고 싶었을 뿐인데 결국 나도 다른 사람에게 작은 힘이 되었구나. 그리고 도훈이와 은지도 내게 참으로 큰 힘이 되었구나.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도훈이와 은지가 있고 그들의 따뜻한 손길이 제 삶을 더 빛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남은 시간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영감을 줄 수 있다면 참으로 기쁠 것입니다. 삶은 혼자 꾸려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할 때 더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가능성은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관계와 도전을 통해 다시금 삶을 채워가는 건 언제나 가능합니다. 삶은 우리에게 종종 새로운 도전을 던져줍니다. 나이 들고 홀로 남았을 때
이정우 할아버지에게도 그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혼자 힘껏 살아보려 했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체력은 점점 약해지고 일상적인 일들마저 버거워지며 자신감을 잃어가던 시간들 자녀들과 함께 지내며 얻은 불편함과 미안함 간병인과 요양원이라는 선택지 속에서 느꼈던 부담감 모든 것이 할아버지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젊은 부부 도훈과 은지를 만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두 사람은 할아버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용기를 내어 도훈과 은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도훈과 은지는 할아버지를 도와주는 동시에 자신들의 삶을 조금씩 바꿔 나갔고 할아버지 역시 이 부부에게 작은 힘이 되어주며 자존감을 회복해 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작은 변화는 모두의 삶에 커다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홀로 남겨진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되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 속에서 새로운 활력을 찾게 되었습니다. 도훈과 은지 또한 경제적인 여유를 되찾고 더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 삶의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누군가와 손을 맞잡는다면 그리고 서로를 돕고 함께한다면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정호 할아버지와 도훈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공존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삶은 나이와 상관없이 변화할 수 있고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서도 혼자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 도움을 요청한다면 기꺼이 손을 내밀어 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